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행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30일에? 원우가 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씨, 갑자기 시켜. 31번째 북치기 박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인원이 졸라 저조합니다. 졸라 저조하지. 우리 정두리 형님께서 12월 12일 공연을 앞두고 12.12에 공연을 하는데 12월 10일 공연을 앞두고 연락 열심히 연습 중이고 우리 모피디는 그립다 이제. 아파서 그래. 그 그리워 이제. 아파서 그래. 아니 그립다고. 아파서 그래. 하여튼 모피디 안 나오고 자 우리 성욱이 강엔지니어가 오랜만에 이제 비 오고 안녕하세요. 이제 눈 오고 날 추워지니까 이제 트랙이 얼어. 트랙이 얼으니까 이제 돌아왔어.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거야?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거야. 철새야? 철새야. 희귀세. 어이씨, AI 그 정말 우리 강현진이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뒤에서 보면 여고생 같아요. 그렇지. 딱 뒷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오, 성신여고 교복 있으신 분 좀 가져오시면 입혀보고 싶어. 우리는 수엑스라지. 우리는 오디오잖아. 왜 이래? 자 오늘도 내가 오늘 올라오면서 든 생각이 네. 그 노래가 생각나더만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씨구 돌아왔다. 그래서 야 우리도 참 죽지도 않고 매주 하긴 하는구나. 누가 듣는지도 잘 모르겠고 방송 시간을 옮겼어. 우리가 오늘 7시로 누가 또 듣는지도 모르겠어. 홍보 없었어요. 뭐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일단 평소 우리 모토대로 듣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맘대로 노약사가 술을 한 병쯤 먹고 왔다는 소문이 좀 있어요. 자, 지가 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니 선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삼자적 어디 선배야? 수법으로. 이제 막 전북대? 나이로 가? 전북대 선배? 내가 오늘 오다 보니까 상상고 10일에 20주년 행사했더만. 했어. 어제 했더만, 어제. 내가 사해봤어요. 오. 아, 진짜? 아. 자, 쓰잘데기 염소리 그만 내가- 치고요. 아니 잠깐 그 20주년 행사 얘기하니까 옛날에 개그맨 중에 도레미송인가 있잖아. 그렇구나. 그 사람 중에 전북대 치대생 하나 있었잖아. 김영삼 씨. 치대생이 김영삼 씨. 그 양반이 올해 20주년이라더라고. 정보요? 나 깜짝 놀라 원호랑 같은 거의 상상고요, 정보요? 정고. 정고. 정거지. 근데 정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호랑 나이가 같다. 저랑 패친이에요. 패친? 저희가 KBS 공채 개그맨이잖아요. 얘랑 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받고 있어, 지금. 거기 서울이잖아, 아니 병원이. 프랜차이즈야. 프랜차이즈. 그 병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람 사랑이잖아. 야, 패친이나 거기서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좀만 알아도 그래 춥시다. 자, 사장님 소리하지 말고. 자, 오늘은 우리 하래기의 뉴스룸부터 시작하죠. 뭔가 준비를 오늘은 미리 해왔어. 오늘은 엄청나게 생각보다 해왔어. 보통 여기 와서 뽑아오는데 얘가 오늘은 뽑아갖고 시작했어. 자, 하래기의 뉴스룸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그 베트남 뭐 음악 들어가는 음악 거야? 인증하면 어떻게 해? 잘 들어왔어요. 음악 끝나면 계속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비지 깔린대. 꺼져요. 기니까. 얇게 가고 있어. 그 베트남 이주 여성의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북에? 네, 지난주에 이게 신문이 많이 나가지고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속에 있는 이야기, 내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2012년도에 22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시집 온 베트남 이주 여성 A씨가 있습니다. A씨. 지금 24살인데요. 이름은 알긴 알아? 당신은? 몰라요. 판결문을 내가 아직 못 봐가지고. A씨인데, 이 여자가 2013년도, 결혼 1년 만에 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뉴스가 전북이야? 네, 전북입니다. 전북? 전주법원이가 나왔잖아.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7년이 확정이 됐어요.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근데 그 시아버지는, 자기 남편의 친아버지는 아니고 계부예요, 계부. 아.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법적으로 시아버지죠.
어쨌든 2013년 1월 달에 결혼한 지 이제 뭐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성폭행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작년 8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남편이 혼인 무효 소송을 내요. 이 여자를 상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도의적으로 예, 치면. 근데 약간 얘기가 있어. 근데 이제 근데 1심에서 2014년 6월 달에 1심 판결이 났는데 혼인 취소 남편 손을 들어줬고요. 법원에서는 이 베트남 여성 A 씨한테 남편한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도 계속 갑시다. 일단 궁금한 건 나중에 물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 쪽에서 항소를 당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주 여성 인권센터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 이주 여성을 돕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난 이유가 뭐냐면 이 여성이 이건 이제 여자 측 주장인데요. 그 13살이던 해에 베트남에서 강제로 저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건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해서 출산을 해요. 근데 그 출산한 아이를 베트남에서 지금 크고 있어요. 출산한 아이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그 아이를 놓고 이제 우리나라 와서 시집에 살고 있는데 그 혼인 무효 소송에 무효가 된 이유는 뭐냐면 출산한 사실을 숨겼다. 남편한테 알리지 않았다. 아까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성폭행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그렇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그 법원 판결문에는 그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 여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출산한 사실을 남편한테 고지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신성실 그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혼인 무효가 되는 아주 중대한 사유가 될수 실제로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판례를 보면. 근데 이제 그 여성단체에서는 이 여자가 원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강제로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은 것인데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또 당했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이유로 혼인 무효를 하는 거는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혼 전에 이 남편에게 자기가 출산한 사실을 알렸지만 그 중매업체 중개업체에게 알렸지만 중개업체가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기사들은 굉장히 이제 그 1심 판결이 잘못됐다 이제 이런 논조로 기사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판사님들하고 이제 또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여자가 출산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항소심 아까 그 남편 시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했을 때 그 재판에 이 여자분이 이제 당해 증인 피해자니까 피해자 쪽 진술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왔는데 그때도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게 나와요. 법정 증언에서. 그렇죠. 그런데다가 아이 크는 사진들을 이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카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핸드폰으로 오면은 SNS로? 남편이 이게 누구냐? 그러면 이제 오빠 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여자는 재판에서 진 거죠. 지금 이제 11월 17일 날 3차 변론을 했고 조만간에 이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법적 판단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그렇죠. 법적 판단. 네, 법적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판사님이 또 여자 판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1심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판사님 하시는 소리가 남자 판사였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자 판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판결이 좀 공정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여성 판의 입장에서 좀 서서.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또 여자가 결혼한 남자가 또 지적 장애가 있는 남자거든요. 나이 차이도 거의 한 열 몇 살 차이가 나는데 이 여자도 남편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시집을 왔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혼인 무효가 되면 이 베트남 여성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주 여성 인권 단체 한 30여 개 단체가 붙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 여자를 돕고 이주 여성을 돕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이제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부 그 1심 판결문에 그 사실혼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판사는 아니고 다른 판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조사를 해봤느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도 이런 표현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슈가 되는 건 시아버지의 성폭행은 이제 네. 결론이 난 거고 어쨌든 그건 뭐 그렇죠.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항소를 했는데 기각을 했으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 시아버지가 당연히 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거고 당연히 패륜적 문제니까 패륜적이라고 표현도 좀 그렇고 짐승 새끼죠. 거의. 그렇지. 좋은 표현이야. 이거 끝난 얘기인데 이제 논점이 좀 되는 건 그 재판 과정에서 이 지금 아이가 있고 아니 혼인 무효 소송과의 이제 문제가 혼인 무효 소송이 이제 쟁점이 좀 되는 부분이고 그걸 좀 우리 지역에 있는 얘기인데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다문화 가정이 이 지역은 진짜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진짜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공장이나 이런 데 온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 흔히 말하는 농장 네, 농장이 많이 가죠. 농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실제 농도인 이 전라북도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 가정 자체도 많고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이런 외국인 분들이 농약 사러 많이 오시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잘 대해 주시나요? 우린 뭐 무조건 다개 뭐 여러 개 국어로 인사하고 그러는 거야? 우린 무조건 한국말로 하죠. 남았을 때 우린 무조건 한국말로 합니다. 아, 곤조 있네. 곤조 있죠. 하여튼 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꼭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남녀 간에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냥 동정심 없이 바라보면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일리는 그렇게 있어요. 의심은 되지. 의심이 아니라 애가 있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 과정이 좀 다르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정상 참작을 해 달라 이런 거고 이제 근데 이런 문제는 애매한 이런 거 해결하라고 법원이 있는 거야. 우리가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라면 선고유예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죄는 있지만 이제 선고를 이렇게 유예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혼인 무효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지속시킬 그렇지, 거냐 끝날 거냐 그렇지. 이러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고심을 좀 했으리라 보여지는데 위자료 800만 원 정도는 좀 빼줘도 되지 않나. 근데 혼이 무효되면 근데 이거는- 난 이렇게 생각해. 그 800만 원 뭐 선거 나오면 나올 수 있잖아. 정말 우리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800명 모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난 사실은 그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 이번에 하림에 그 양반 26억 모자. 그거 다음 순서죠. 아니 지금 안 했는데. 그래? 오늘 한 개씩 나폴레옹 하면서. 모자 있잖아. 나폴레옹 모자? 그 26억 나는 그게 재밌더라고. 화 기자 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좀 교감도 좀 하고 그래. 내가 확인하고 교감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말하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우리 뭐 즉석에서 다 자, 얘기 그럼 되잖아. 하림에 대해서 아는 얘기 좀 썰을 풀어봐 그러면 26억에 대해서. 할인이요. 우리 농도답게 나 잘 하림이나 모르겠네. 축산 이쪽으로 얘기해보자. 그래. 근데 그거는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석종님이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강창구 그 전북포스트 대표님께서 또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얘기를 요약해서 해줘요. 거저 먹으려고 그러네 얘가 이제 대충 실명 거론하고 아니, 거저 먹으려고. 대본에 없는 얘기를 갑자기 시키니까 그렇지. 우리가 언제 대본이 언제 있었다고. 그런데 나 그거 궁금해. 그러면 우리 하림이한테 묻고 싶은 거지. 하림이 전라북도 기업은 맞아? 네 맞습니다. 당연히. 본사가 익산에 있으니까요. 본사가 익산에 네, 있고. 익산 여산에 있으니까. 그리고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림이 어려울 때 전라북도 사람들이 돈 걷어준 것도 맞아? 제가 알기로는 하림이 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004년도인가 불이 엄청 크게 났었어요. 그렇지. 네, 공장이 전수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취재를 갔었는데요.
헬기가 동원돼가지고 이제 불을 껐는데 처음에는 불이 완전히 됐다고 거의 소방본부 빠졌는데 불이 또 올라온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그때 소방본부장이 도지사한테 엄청 깨졌어요. 강현욱 지사님한테. 정말로. 그럴만하네. 조인트 까있을 정도로. 강현욱 지사가 맞나? 뭐 내 기억에는 강현욱 지사인데. 넘어가고. 그때 맞습니다. 예. 그때.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저금리 융자로 아마 공장 재건하는데 돈을 많이 대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금을 모았는지는 모아서 해준 건 아니고 정책 자금으로.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불이 해줄 2번 수 났잖아. 한 번 또 언제 얘기해봐 정확하게. 아 또 났었어요. 났었는데 검색해봐. 그 정도 두 크진 번째 불은 않았나 크진 보다. 않았고 아무튼 그 헬기가 출동했을 때는 열 몇 시간 거의 불이 탔으니까. 그러니까 논의가 뭐냐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림 사장이 회장이야 사장이야 몰라. 회장. 근다고 치고 회장이 지 돈으로 지가 26억에 나폴레옹 모자를 사든 나폴레옹 똥을 싸든 뭐 이거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기업의 그 이윤 문제를 파고들면 재벌의 구조의 문제가 들어가니까 복잡하니까 일단 그거 먼저 빼고 그 문제는 빼고 우리가 거기까지 다룰 능력도 안 되잖아. 좀 지적으로 보여 오늘. 그렇지. 그런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만 우리 중에 지적인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그런데 그거 빼고 나면 아니 지 회장이 지 돈으로 나폴레옹 모자를 사든 뭐 사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럼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야 지금? 난 그렇다고 봐. 그런 주장이 하면 뭐 타당하지 일면. 저도 뭐 상관없습니다. 개인 투자용으로 샀겠죠. 투자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게 뭐 하림 뭐 건물을 하나 뭐 세우는데 그 앞에 우리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왜 우리 완전 정복 앞에 표지에 보면 그런 것처럼 나폴레옹이 말 타고 말태고 하고 아. 것처럼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림의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문화와 캐치프레이즈로 하기 위해서 모자를 샀다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건 샀다고 보면 멋진데? 공식 보도자료야? 그렇죠? 아니, 그렇게 자기가 말했어. 그 하림 그 거기 관계자가 인터뷰 그거 했을 때. 기사에서. 근데 그럼 멋있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까는 게 그 경매한 데서 예상 이 정도면 낙찰 예상가가 그렇죠. 6억 얼마였다는 거야. 아. 근데 이 사람이 호기롭게 그냥 26억 을 불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뭐 6억, 뭐 6억 1천, 6억 2천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막 치열하게 붙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얘가 그냥 돈질했네. 누가 3억 불렀는데 26억 나올 테면 나와봐 이런 거라고? 원래 6억 8천인가가 과정은 몰라. 예정 낙찰가였는데 값이 올랐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어가지고 그래. 올랐던 그럼 거죠. 붙은 거잖아. 과정은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예상 낙찰가보다 엄청 올라간 거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모자가 한 개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그렇지 네폴레옹이 뭐 걔 그거 하나만 쓰고 평생 근데 이제 썼어. 그 이석종 씨가 네.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그 2013년도에 이제 하림에서 그때 이제 프로야구단 창단도 살짝 검토가 됐었을 때 그 2013년도에 하림에서 연간 4억 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 하림에서 운영하던 그 양궁팀 남자 양궁 실업팀을 해체했었고 그게 정부추전을 2달 앞둔 시점이라고 그랬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 하림에서 26억짜리 모자를 산 거를 좀 비판하는 SNS를 올리신 적이 있어요. 저희 그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난 거기에는 있다. 하림에서 그 남자 실업 양궁팀 해체한 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림 회장이 개인의 지돈을 가지고 26억 뭐 지돈이 개인 돈이죠, 이거는 개인 돈을 가지고 26억을 사서 그걸 아까 말한 하림 무슨 공장에 이걸 기증해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걸 기증하면 문제가 없는데 캐치프레이로 쓰면 예를 들면 근데 이 회장들이 보통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 이걸 하림 어떤 기업에 경비 처리를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경비 처리를 해서 자기네가 그 돈을 가지고 대충 경비 퉁쳐가지고 우리가 이거 대충 아니에요. 기여받았으니까 아니, 그런 문제 아니더라고. 이건 이런 개인 돈으로 얘기야.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림 회장이 내가 그 병아리 10마리를 사서 뭐 이렇게 해서 이 할인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과정에는 전라북도 사람들의 애정과 또 여러 가지 정책 지원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한 양궁이라든지 이런 거에 돈 내는 건 좀 인색한 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26억을 모자라는 사는데 쓰느냐라는 비판인데 한편으로는 그 26억 쓸 수 있죠. 우리가 뭐 26조도 뭐 4대강 파는데 그런데 그 나름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뭐 정몽구는 10조 가지고도 샀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런 비판을 할 때 하림이 좀 더 그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지.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모자 다시 반납해 이럴 순 없잖아. 그래. 못나 받아가지 말고 우리 돌발 퀴즈에 꾸준히 쿠폰이나 좀 줬으면 좋겠다 하림이. 하림 내가 우리 조문찬 씨 아마 그 닭다리 한 개 정도는 줄 거야. 진짜로? 이거 바로 연락해 보도록 하지. 지금 바로 지금 전화 연락해? 나 닭다리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닭다리 아니 근데 하나 난 정도는? 그 얘기는 해보고 싶었어. 우리가 조문찬 씨 얼마 전에 텔레비전도 나왔어. 우리 오늘 계속 실명을 까는 거야 여기저기 페이스북 뭐 친구를. 못할 게 뭐 있어. 조문찬 씨뭐 할인 직원이세요? 그 홍보실이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가끔 내가 뭐 생각을 하냐면 우린 가끔 분노해야 될 포인트를 잘 못 찾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할 때가 있어. 내가 분노하는 건 당신이 술 마시고 와서 지금 이 방송을 한다는 거야. 먹다가도 하는데 왜?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먹다가도 하는데 끝나고 먹자. 그럼 여기 가서. 자, 그럼 이모 좀 먹고 뭐다 네, 끝. 끝입니까? 너무 미리는 준비해 왔는데 덜렁 하나다. 아이. 아니 저번에 개편하면서 한 개씩만 하라면서. 그래, 자 음악 가자. 음악 좋네, 가. 한 개씩. 그래, 좋아. 그래, 네, 넘어가자. 감사합니다. 네, 좀- 자, 이제 대충 이제 막 나 술 먹고 얘기만 하면 이제 막 끊는 거지 중간에.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술가게 오빠가 다 해줄게. 오빠가 다 해줄게. 오빠가 다 해줄게. 네, 그냥 틀을게요. 뭐야? 김승환 교육감 2기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그 거꾸로 수업 단장님이시잖아요. 네, 저걸 한거 아니에요? 거꾸로 수업이 도대체 어떤 수업입니까? 우리 아직 교육이 근대 교육이 시작돼가지고 100년이 왔는데도 정말 이 땅에 수업의 전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정착 내리고 있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업 형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와닿지 않는데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그 일반적인 수업 형태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네.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도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학교의 수업 형태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수업은 미리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 오기 전에 그 수업 내용을 알고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서로 토론하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내는 과정 이런 것을 거꾸로 수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애들이 안 해오면 어떡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시범단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수업이 수업의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업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2기 핵심 사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김교육감의 관심도가 높다는 뜻도 될 텐데요. 그렇죠. 또 이것이 그 핵심 추진 사업이라는 얘기니까 12월 달에 확정이 되면 추진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는 뜻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이 전라북도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 조심스러우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라북도 전체를 거꾸로 수업으로 물들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수업 혁신의 방법들 중에 하나의 수업의 방법 그것들을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거꾸로 수업이
뭐 수업 혁신의 전체다. 그게 아니라 수업의 혁신 중에서 거꾸로 수업도 있다. 그리고 거꾸로 수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업 방법들이, 더 많은 수업 방법들이 학교 속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대상 학년은 어느 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 전부요? 예, 전체. 네. 그 이번 10원단 20명 속에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과목도 다양하게. 약간 맥락이 다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누리 사업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해서 예산 가지고 팽팽히 지금 정치권하고 교육계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홍준표 씨는 아예 단언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 부분의 해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건 교육감 쪽에 그 공을 던져서는 안 되고 정부 쪽에서 이게 공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복지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누리 사업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에 굉장히 아이 키우는 데서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많은 그 아이의 엄마들이 정말 가게에 보탬이 되고 아이를 좀 더 이렇게만 된다면 아이를 더 낳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절망을 줬거든요. 이게 교육감이 준 게 아니고 대통령이 준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은 어느 부분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거꾸로 수업 추진단장이신 삼성초등학교 1위 삼성초등학교 문창룡 부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1위 삼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자 거꾸로 수업 기획단장, 추진단장이신 문창룡 교장 선생님 얘기였는데요. 두 가지 얘기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그 거꾸로 수업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요즘 한참 전라북도 그 김승환 교육감이 앞장서서 그 누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을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대통령이 집행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번에 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그때 유스트림 서버가 에러가 나서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됐고요. 아직 이 누리 사업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고 그 정부가 아니고 그죠 중앙 정부하고 교육청이 예산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황우여 그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가 합의를 했는데도 여당 원내 부대표가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있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깨버려가지고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 누리 사업입니다. 근데 네. 이걸 아까 금방도 우리 출가에도 얘기했지만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간의 대립이라고 보는 시각이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립이 아니죠 이거는.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문제. 그렇지. 이건 예를 들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을 그러니까 왜 전라북도의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 교육청에 가서 그러니까 항의를 하셨다고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교육청의 일은 이게 지금 보육은 말 그대로 어린이집까지가 보육 아닙니까? 그렇지. 교육은 유치원부터 초중고인데 그 도교육청의 관할은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공립 유치원만. 아니 유치원도 유치원 사립 전체? 유치원도 유치원부터는 예, 교육청이 예. 맞고 그렇지. 어린이집은 그 여가부? 아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그쪽 소관인데 문제는 그 공약이니까 지키겠다. 근데 돈은 네가 내라야. 그러니까 난 공약이지만 안 지키겠다가 아니라 그 새누리당의 얘기는 공약이니까 지킬 건데 돈은 네가 내 이거야. 돈이 없으면 무상급식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교육청은 제1 우선이 초중고예요. 초중고. 가끔은 대학생들도 자기네가 교육청하고 관계 있는지 아는 애들도 있더만.
그건 좀 이제 걔가 무식한 거고. 그렇지. 초중고인데 아니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소관인 초중고 애들을 챙기는 게 중요하지 부수적인 일이거든요 어린이집. 근데 그 교육청한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저기 어린이집 예산 아니 저기 무상급식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누리사업. 누리과정 편성해라.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의 주장은 내 소관 사업이 우리 부처의 관할 소관 사업 업무가 아닌데 돈을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법이다. 전용이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여론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여론은 김승환한테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아까 대립으로 보는 관점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당신 같은 이제 내기가 하는 거지. 내기가 뭐야? 아 쓰레기. 쓰레기가. 그리고 또 기레기. 거기다가 심지어는 사회부총리가 이 합의를 좀 이끌어냈거든. 근데도 파기해버렸어. 원내 부대표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새정치의 입장은 어떻게 그 여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의 얘기를 원내 부대표가 한마디로 그냥 쓰냐. 이건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 높으신 분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지금 이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부자감세만 철회하고 세금 종부세 부과하고 이것만 해도 사실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저희 대기업들은 다 깎아주고 씨발 무슨 그 뭐야 저기 할아버지들이 손자녀 교육비로 뭐 연간 1억 원 거기 비과세 하자고 그런 법안이나 만들고 있으니 종교인 과세만 해도 된다더라. 하고도 많이 남는다던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3월 달이면 그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다 개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치원들에서 내년도 그 신입 원화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엄청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집 안 다니고 지원이 안 되니까 유치원은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린이집 엄청 몰렸잖아요. 그 누리과정 지원이 되니까. 되면서. 근데 지금 뭐 어린이집에서 보통 7살까지도 애들 보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지원이 안 나오니까 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지. 근데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게 어린이집에 해주던 지원금 전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던 돈 중에 누리과정 돈이 안 나간다는 거야.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그러면 돈이. 이 누리과정이 얼마냐는 거야. 누리과정이 얼마냐면 정확히 내가 데이터를 보진 않았지만 2에서 5만 원이야. 그거밖에 안 돼? 인당. 그러니까 어린애들 인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사다 부모 너네 내라 이럴 수도 있어. 그리고 뭐 또 다르게 치사다. 진짜 정부 진짜 장난해 이 돈밖에 안 되는 걸.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약속을 했으면 좀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쌈을 붙이고 있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거기 휘말리는 것도 없잖아 있고. 이제 내기의 문제야. 그건 그 길을 정확히 가르마를 타주지 않고 이게 그냥 부처들끼리 이기주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그 문창룡 부장선생님 얘기처럼 공약을 하신 분이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자면 이게 이제 그 정부 여당이나 새누리당 개새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실은 무상급식이라는 아젠다를 그 진보 진영에서 끌고 가가지고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마치 진보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을 흘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훼손되는 진보 이유가 쪽 교육감들이 쓸데없이 무상급식에 회장 자녀에까지 공짜밥을 주겠다는 그 잘못된 정책 때문에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누리과정 편성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거죠. 이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누리과정은 여당의 공약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이고 무상급식은 이쪽 야당 측의 공약이니까 네 건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어쨌든 내가 봤을 때 해결의 그 열쇠를 갖고 다가가야 될 분은 공약을 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쌈도 걸로 해야지. 뭐 난 싸움 별로 잘 못해서요. 아니까 뭐 나도 안 쓴 건 저는 아닌데. 진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수고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그 저 전시 오신다는데 내일 가서 태극기 좀 걸어. 네 피켓 들고 정말 손 좀 흔들 흔들어. 겁니다. 네. 내가 오늘 그 아침에 일찍 일장기를 한번 들고 흔들어 보세요. 2개 일장기와 태극기를 둘 다. 난 친일파다. 괜찮네. 이렇게. 난 친일파다. 그러니까 거기가 미국 국기 흔들면 어떻게 돼?
아 그것까지 할게 3개. 아, 우리 한 몸 3위일체인 국가거든. 난 그런 거 좋아해.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오늘 그 천변을 타는데 일찍 나가는데 그 경찰들이 나서 신호제한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하다가 사고 낸 거 봤어? 그건 이제 진짜? 다른 뉴스에서 사고 났다고? 서울에서. 신호제라고 있길래 일요일 날 한 10시쯤이거든. 그 천변 길을 신호제한을 경찰들이 쭉 하고 있길래 이거 뭔 짓이지? 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디 교회에서 이런 일도 좀 부탁하나? 이랬어. 아, 제가 이게. 2008년도에 그 이명박이 전라북도에 왔을 때 요즘 각하를 너 이름 이제 기회를 각하 빼고. 아니야. 방송 그 시민이야, 풀기자 중 한 명으로 이제 가서 갔거든요. 뭐죠? 업무 보고 자리를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그때 이제 대통령 취재는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사인도 좀 받아오지. 사인 쓸데없는 소리 말고. 거리가 저기 한 30m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아무튼 그게 근접 촬영은 또 완장이 또 달라요. 아 그렇구나. 예, 근접 촬영 할 수 근데 있는 색깔이 달라? 그 사인 알지? 근접 촬영 이맹부. 근접 촬영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카메라가 아. 있어요. 같이 회의장에 들어가더라도. 근데 아무튼간에 그때 이명박이 모두 발언 한 10분 정도 회의하기 전에 10분 정도 이제 모두 발언만 취재하고 다 나가라. 이제 그때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서울 청와대 기자들 내려왔고 네. 풀 기자들 내려왔고 지방에 방송 하나 저기 신문 하나 카메라 저기 취재 기자들 아, 그거밖에 안 들어가? 방송 하나 저기 신문 하나 카메라 기자들 하나. 예. 하나는 아니고. 하나씩 총 4명이지 4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림 찍는 사람 신문하고 방송 그다음에 동영상. 글씨 저기 펜으로 적는 사람 취재 기자 방송 하나 신문 하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처음 했으니까 몰랐지만 딴 선배가 노무현 때는 다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의도. 회의를 전체를. 전체를. 근데 이명박은 딱 10분만 하고 나가라. 하고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그때 아무튼 10분 동안 뭔 얘기했냐면 그때 2008년도가 금융위기 좀 있었던 때잖아요. 졸라 지잘한 거 하더라고. 한 30분 얘기했는데 10분이라며 아까 처음에는. 아니 한 10분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그날 좀 많이 한 20분 얘기했나 어쨌든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아무튼 받아 적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뭐 이렇게 부시 대통령도 그때 이제 부시였으니까 부시 대통령도 금융위기를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나만 잘하고 있다. 정상회의를 가면 어떻게 한국의 그 프레지던트 리는 이렇게 금융위기를 잘 해결하고 있느냐라고 네. 막 그런 궁금한 물어보는 정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디스하더라고. 미국보다 내가 더 잘했다고. 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모두 발언 끝나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성규 씨가 네. 그 KBS 기자 출신이죠. 네, 네. 와가지고는 미국 디스하는 내용 빼달라고 아이고.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빼달라고. 그러면 내일 난가? 우리 하래기? 저는 이제 출입처가 다르니까 그 당시에 도청 출입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역시 쌀국은 최고다. 아무튼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방송 신문 다 들어오지 마라. 아예 모두 발언도 없이. 아니 청와대 풀기자만 들어오고 지방은 안 들어온다고? 지방은 도청에서 또 그 ENG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공무원. 공무원이 도청 ENG하고 도청 카메라가 들어오면 니네는 그냥 그 받아 써라 이랬었어요. 갖고 이제 항의를 좀 심하게 하니까 완전 웃기잖아 그거는. 그러면은 신문 하나 들어와라. 그러니까 안봉주 국장님이라고 전북일보 그분만 들어가게 됐었는데 또 이제 항의를 하니까 뭐 안 된다고 하다가 뭐 최근에 한 명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좀 심하잖아. 그렇게 하면. 아니, 아니 진짜. 뭐 들어갔다고 하니. 그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언론 독립 뭐 그 지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언론 자유 지수. 그걸 그 뒤로 밀렸다고 하는 이유가 참 실감이 되네. 그거 뭐 밀려도 뭐 돈 되는 거 아니잖아. 돈 되는 건 아닌데 돈 되는 거 아니니까 밀려도 돼. 우리도 그 전에는 그게 밀려봐야 뭐 우리 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랬는데 금방 하래기가 얘기해 주니까 별것도 아닌 거잖아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거 뭐 우리는 항상 그러고 살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당하겠지. 그래요 오늘 뭐 좋습니다. 누리섬 얘기도 하고 이제 그 대망의 19금. 아유 그 대망의 19금. 우리 방송 최초의 한 코너 전체가 19금. 혹시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서 19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나가셨죠? 이제 시작하죠.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실수로. 우리가 사실 근데 말하기 지박지 전에 알고. 진짜 19금 아니면
때려버릴까. 진짜 인정사정 안 보고 아니 19금 만들어버리게 홀딱 벗겨버리게. 아 아니 들었는데 내가 흥분되지 않으면 화낼 거예요. 야, 딱 페이스북에 내가 그걸 뭐? 펜스북? 페니스북? 미친 거 아니야 이것들? 그 우리 페이지에 누가 듣기나 하나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딱 뜨는 기사가 위키트리에 하루에 가슴을 10분 이상 쳐다보는 남자는 평균 수명이 5년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언제적 기사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저희 그 준비한 19군 얘기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사실은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했던 얘기가 뭐야?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세요. 켜시고 검색 다음 네이버, 구글, 사파리 뭐 아무거나 열으세요. 파리는 또 뭐야? 응. 아무거나 열어서 딱 두 글자만 쳐보세요. 자, 강현진 너 뭐 하고 있냐? 너 쳐다보지 말고 쳐보세요. 저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음. 뭐 할 게 없죠. 딱 두 글자만 뜨면 돼. 왜 안 쳐? 뭔 두 글자? 터보. 터보? 터브레이터? 눌러봐. 그래, 터보 눌러봐. 치면 터보레이터 나온다고. 연관 검색에. 근데 사실 난 터보레이터가 뭔지 몰랐어. 그 병화를? 뭐 나와? 우리 하래기. 아직 검색 안 해봤어. 난 나왔어. 뭐라고? 터보하면 첫 번째가 터보고 두 번째가 터보레이터, 세 번째가 터보 더빙, 토렌트. 이거 궁금하다. 터보 더빙. 터보 라이터. 터보레이터를 더빙한 걸 주라 이건가 봐. 터보 라이터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넌 기분 좋은 거 좀 써. 그래 너 저기 네이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3주 동안 끝나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술가게는 터보레이터가 뭔지 몰라가지고 궁금해했고 1991년도 미국 작품이구만.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넌 지난주에 검색해서 봤다며 찾아서 안 봤다니까. 원투 다 봤다며. 안 봤다니까 진짜. 걔 원투가 있어요? 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투도 있어. 이게 이제 사실은 전설적인 야동이지. 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야. 그 시절에. 뭐 나와? 네이버는 안 나오나 봐. 구글로 찾아. 네이버는 그 자체. 배우 몸이 예술이었어요. 아 진짜? 이게 우리나라 남자 야동이에요? 배우가 짱이야. 그러면 남자 배우 보려고 보냐? 와 일단 참, 다 너 좋아야지. 너 아 이게 남색이구나. 우리나라 야동이냐고. 아니, 이제 아니, 끝난 미국. 거야? 이제 끝? 미국. 19금 이게 끝이야? 이걸로 끝이야? 내가 볼 땐 우리 강현진이 굉장히 나보다 더 격한데 쟤는 품번도 다 외워. 품번도 품번 알아요? 품번? 아 동영상도 안 뜨는구만. 뜰 수가 아니, 없어. 뜰 수가 없지. 그리고 그 이게 영상은 토렌토와 함께. 우리 3주 동안 한 얘기라 우리가 오늘은 정말 서로 얘기하자. 서로 뭔 얘기를 하라고. 뭘 얘기해요? 이게 좋은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차라리 이렇게 하자니까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이씨. 각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야. 당신에게서 가장 인상 깊었던 야동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 이런 걸로. 자, 이제 자 해봐. 이제 그 우리 강현진. 없어요. 다 그냥 야동일 뿐이에요. 야동이 어떻게 감상용. 야동이 어떻게 인상 깊나? 아니, 인상 깊지는 건 없어요. 없대요. 자, 술가게. 난 이번 넥센이 이긴 거. 아이씨. 될게요. 야, 야, 우리 다 기대된다. 우리 하래기. 아니 그걸 야동의 범주로 넣는 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오현경 비디오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게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을 앞당긴 작품이라고 하잖아. 아니 근데 그건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전에 봤던 야동이라는 게 사실은 다 합의하에 찍어지는 포르노잖아요. 연출된.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뭐 그건 몰래 카메라도 아니었지만 그 연출되지 않은 날것의 야동을 저는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실제 사람이 하는. 일반인이 하는 일반인인가?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문화적 충격? 그다음에 이제 그때 오영경의 나이가 아마 19세였을 거예요 아마. 진짜? 19세, 아니야. 20세 아니야. 그때 어렸다니까. 그래? 그 동영상이 촬영됐을 때. 예, 정말? 촬영했을 때가. 우와. 야, 오야. 나 진짜 이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 스킬이 이게 난 지금도 흉내 못 내. 그게 아니 나이가 정확히 한 20대 뭐 21살이든 2살이든 나 잘 밑밥만 던져주면 너네가 모르겠지만 다 하잖아. 아씨 굉장히 그 나이에 흉내내기 어려운 그 스킬들을 보여주는 걸 보고 근데 지금 긴급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그것도 비밀스럽게 그 텔레그램으로 뭐라고? 농약사 꺼지래. 터보가 뭐대? 터보 언제적 걸 얘기하자고 누군데? 꺼지래. 이게 고훈 교수라고요. 고훈 교수.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고훈 교수라고. 야. 교수님이세요? 근데
아이고 터보레이터는 좋은 거고 검색해 보시고요. 일단 근데 난 이 하래가 얘기한 거에서 뭐냐면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었냐면 요즘은 아까 하래가 말한 것처럼 연출된 장면의 어떤 야동을 보거나 유통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셀카를 찍어 올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최근에 10대들이 그런다더라.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자기들의 어떤 신체 일부를 성기를 뭐 사진 찍어서 동영상을 올려서 올리거나 이런 게 많다 이거지. 근데 거기다 대고 유통이 또 쉬워요 요즘은. 카톡이 있잖아. 카톡, SNS 이런 거에서 유통이 너무 쉬우니까 실제로 어찌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 한번 외출 가시면 친구들에게 조용히 전서구 띄워서 야 아버님 돌아가셨다. 아버님 출장 가셨다. 어머님 출장 가셨다. 비디오 테이프 들고 모여라. 뭐 이랬던 그래서 참 그런 추억도 없고 요즘 애들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럼 모여서 같이 보라고?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모여서 혼자 같이 보는 보는 게 것이 나아.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모여서 보는 같이 게 봐라. 저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교육적이다. 얘기하면서 참 교육적이야. 근데 지금 오늘 이게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19금이 맞아? 야심차기는 나 무슨- 말리지 마. 나 몽둥이 갖고 올 거야. 그럼 우리 좀 19금 얘기를 하자면 아까 오양 얘기했잖아요. 오양이 준 사회적 충격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논문이든 뭐 저널이든 나왔을 것 같고 우리 문화를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 획을 그러니까 긋기. 야동이 그냥 숨어서 몰래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오양 비디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 3대 비디오 있잖아요. 대한민국 3대 비디오. 뭐요? 모양, 백양, 빨간 마우라. 아 그렇군요. 백양은 사실은 뭐 백양 때문에 이게 근데 피해자들 휴지를 머리에 둘렀던가 뭐 그거가 유행했던 적은 있었죠. 했던 빨간 마우라도 굉장히 충격이었어. 빨간 마을은 왜냐면 이제 10대 첫 현직 고등학생들이 그렇죠. 했다는. 내가 보기엔 이거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이제 매장 나간다 매장당에. 아니 그냥 역사를 훑고 있는데 왜 무슨 매장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몰카나 셀카 유출 뭐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연예인들이? 예전에 최근 게 뭐 말하기 좀 그런가? 아이유가 뭐 이렇게 남자 은혁인가? 걔랑 이렇게 아주 뭐 친밀하게 사진 찍은 것들이 그것보다는 돈다는 얘기는 요즘은 인터넷에서 마프캠 때문에 좀 논란이 많죠. 마프캠 뭐예요? 뭐 그대로 이제 풀었으면은 자기 이제 셀프 캠 이제 방송인데 거기에서 외국에 서버가 있다 보니까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접속을 해서 많이 유통되고 네. 접속하고 있죠. 야 너 그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도 좀 하고 그래. 그래서 결론은 우리 야동 이제 끊고 북박을 들읍시다 이런 얘기죠? 그럼요. 예. 언제나 끝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내가 제일 황당했던 게 예전에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 윤리신학 뭐라고요? 신학대학 다닐 때 어디 다녔다고요? 윤리신학 교수님이 광주대교구 나중에 광주대교구 대주교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자위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뭐냐면 그게 교회의 공식적인 논리래. 하느님이 생명을 만들라고 준 생명의 씨앗을 낭비한 죄라는 거야. 그러면 몽정은 본인의 의도치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왜 그건 낭비하고 있는 거냐고 말이야. 내가 참 설득 안 된다 막 이런 신이 생각했는데 허락해준 거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그게 공식 논리라면 캐톨릭에서는 캣홀릭 뭐라고? 고양이 홀릭 캐톨릭에서는 아기를 가질 때만 하라는 얘긴가? 그렇지. 목적에 합치되는 합목적적인 걸로만 사정해라 이거지. 그러면 한 평생 300명 정도 아니 300명 못 낳는구나. 10개월이니까. 1년에 하나씩 했을 때 뭐 30명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 그 전에 부자 되겠다. 아무튼 그런 논리만큼이나 야동을 끊고 북박을 들으라는 얘기가 참 설득력 있게 들리네. 우리가 시작은 참 이상하게 시작했으나 끝은 좀 마무리가 훈훈한 걸로. 자, 근데 오늘 진짜 성의 없는 거 진짜 아니야? 뭐 터보레이터 진짜? 뭐야? 뭐 재미도 없고 이 감동도 없고. 모든 건 터보레이터 그것부터 시작이야. 원흉이야 원흉. 내가 보기엔 오늘 술 사라. 우리가 3주 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막상 안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그거 나는 왜? 터보레이터가 뭔지도 몰랐어. 나 진짜 몰랐다니까 터보레이터. 그거 나도 저는 몰랐어. 개인적으로 그 서구권 야동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 아니 다들 취미가 있어. 아니 아까 취향이 있어. 우리 나 강현진 한국 야동. 얘기했잖아. 그것도 자, 안 되면 일본 야동. 자자자 정리하자. 우리 더 이상 이러다가는 오늘 그러면 슬기를 큰일 받는 나겠다. 걸로 그거 찍어서 올릴게. 여기 100개요 빨리. 잘 슬기 보였으니까. 엉덩이만 앞부분은 좀 추하고 엉덩이까지. 그거. 방송 이상한데. 아니 어찌됐든 술은 내가 먹고 왔는데 술 취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아니지 재미가 없으면 자, 벗기잖아. 자 오늘 그래 뭐 제가 제일 잘했던 것 같고요. 제일 못한 것 같고 뭐 굳이 뭐 김수길이 제일 못했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무리 멘트 하나씩 하고 오늘 하죠. 자 오늘 돌발 퀴즈는 없었고요. 우리 음악은 사은품이 없어. 줄게 없어. 줄게 없어서 줄게 우리가 없었어요, 사실은 진짜. 없을 때도 있지. 우리 체코에서 보내온 무슨 뭐 와인잔 이런 거면 딱인데 오 그렇지. 교수님 듣고 계시죠? 듣고 있나? 보고 있나 듣고 있나. 마무리. 자 고생하셨고요. 저희 다음 주 쉽니다. 쉬어요? 아 3주 했으니까. 아 진짜 미안한데 고 교수가 썼어. 빨간 마우라 1998년 당시 침대 삐걱 소리가 핵심이었대. 아 나 진짜 이 양반 교수님 왜 이러세요? 야너 더러워. 아 정말 미치겠어. 우리 마무리. 했다니까 나는 다음 주 쉰다고. 하기자. 쉬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내일 그분 오시는 건 대회비예요. 진짜? 공식적으로 다 알더라고. 다 알더라고. 아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경찰이 막 도청 신도청 사거리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처음 얘기 안 했어. 난 얘기한 사람 나 아니야. 난 얘기 안 했어. 맞아. 알았어.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오늘 김수길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은 팟캐스트와 아이블로그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심지어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언제부터 있습니다. 지적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걱정되는 게 감사합니다. 걱정되는 게 우리 요즘 또 우리 김기춘 실장님은 대통령님의 그 사후 돌아가신 후 말고 사후 행적도 국가 기밀이어가지고 7시간 행적 밝히지 않고 계시는데 이 사전 행적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큰일 났네 이제 우리는. 내일 안 오실 수도 있잖아.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내일 오세요? 몰라. 나 어제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그냥. 아니 얘기했구나. 나는 도지사가 오는 줄 알았어. 나 도지사 온다고 연습한다고 했어. 난 별로 관심 없어 누가 와도. 그래서 우리는 몰라. 나 일장기하고 그 성조기하고 그러면 태극기 그- 세 개만 주면 그 되잖아. 삼위일체가 그게. 오케이. 내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그 군무 같은 거라도 쓰고 가. 맞아 군무 나 그래. 경장대대. 나 사실은- 가스통 하나 들고. 아니 나 사실 가스 하나 끼고. 아니 사실은 끊어 이씨. 나 박근혜가 좋아하는 부대 나왔어. 끊어. 부대. 육군사관학교.